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앞뒤 계산하고 나중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뭔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어제 발언과 오늘 발언을 연달아 들려드렸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억울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건 저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정부 부족한 거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제 발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잘못과 문제가 있다면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라고 못을 박는 얘기를 합니다. 하루 만에 뭔가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데요. 박찬환 교수님, 스스로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제 사실은 50분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여권 내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의 어떤 그 바람이 거센 가운데 뭔가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2,000명 정원 조정의 필요성, 또 과학성, 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부족한 게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일종의 이제 회피성 발언을 했는데, 근데 어저께 저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50분 담화문 발표가 예. 행간을 자세히 뜯어보면 예. 2,000명 고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용산 정책실장이 이제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예. 이제 분위기가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의 그런 담화문 여파에서 벗어나서 예. 우리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다른 방법 없다. 우리끼리 예. 똘똘 뭉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예. 이렇게 좀 입장이 여권 내에 이제 그 소위 수습 국면으로서의 입장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오늘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우리가 지금 뭐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지층 결집하라. 예. 이런 얘기를 내놓는 거죠. 지금 이러쿵저러쿵 따질 게 아니다. 무조건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라는 해석이신데요. 사실 며칠 전만 해도 그리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당의 후보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오늘 사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뭐가 서서히 바뀌어갔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뭔가를 더 강조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저희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대충 보면은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뭐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리고 감정 상한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또 거명을 하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건데 어제 저녁에 또 상황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좀 성급하게 좀 내질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탈당 얘기를 꺼내신 분은 제가 성급하게 내질렀다 생각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뭉치란 얘기를 하죠. 화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계속 오늘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국가와 시민의 운명을 건 건곤 일척의 승부를 앞두고 있다. 총선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를 손가락하지는 말자. 그렇다면 방금 앞서서 영상에 등장했던 두 후보들이 뭔가 대통령을 향해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 쓴소리 아닙니까? 손가락질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얘기를 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꺼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예. 이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뭐 수십 년 전에 나왔던 말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 그리고 함은경 후보가 말을 좀 주워 담은 것 같아요. 주워 담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요, 어제 대통령의 50분간의 담화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웠던 걸 보여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방을 어떻게 해서 이번 총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바랬는데 사실은 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좀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악한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상황이 이제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면서 이제 분리작전을 하려고 했던 걸 보이고 또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뭐 여론에서 잘 안 나오는 것은 윤 대통령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2,000명 늘린다고 할 때 다 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피로감이 있고 그러다 보고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이제는 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불편함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못 참겠다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이 어제 뭐 2,000명 유연성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랄지 아니면 정말 함은경 후보랄지 아니면 조혜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표심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정치 심판의 프레임은 딱 갖춰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대통령의 손가락질하면 마치 표가 오는 것처럼 윤 대통령을 짓밟으면 마치 총선에서 어느 정도는 이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윤 대통령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프레임에는 걸렸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프레임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이번 총선을 뭐 극복할 수 없다. 지금의 현재 상황을 이제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뭐 같이 단합을 하면서 정책이랄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순히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짓밟는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그 기대만큼의 입장이 안 나온 상황을 바로 만나고서는 뭔가 분리를 하는 듯한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따지고 보면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뭔가 바뀐 듯하다. 지금 패널분들께서 이런 분석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가운데요. 중앙당의 상황, 여당 상황에서 종종 뭔가 의견을 내놓는데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쓴소리를 종종 내시는 분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셀카 얘기를 참 자주 해요.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세요.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치는 진심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진심은 정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고요. 여기 진심은 진짜 마르고 닳도록 진짜 공을 들이는 마음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한자를 다르게 써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셀카쇼 그만하시고 진심 좀 들으시고 제대로 된 메시지 정책 내세요. 이런 쓴소리를 했군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은 지역 유세 가는 곳마다 셀카 찍는 장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지점 하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당을 향해서죠.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여러분 고맙습니다. 2조 심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방어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선홍 전 행정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지적은 뭐 주로 매일 뭐 2조 심판이나 외치고 셀카 찍는다고 이게 표가 옵니까? 이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최근에 뭐 이렇게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정치인인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렇게 직격한 거는 약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셀카 찍지 말아라. 정치적인 메시지 던져라. 사실은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흔들리지 말자. 선거가 이번뿐이냐.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전에 지금 정권심판론이 되게 거세니까 이 책임 나는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다. 내 책임 아니다. 약간 이제 핑계대는 듯한 이렇게 이제 뭐 메시지를 던지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거랑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게 폭발한 거죠. 전혀 전략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계속 셀카만 찍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선거가 어려워져서 국민의힘 책임론이 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잠룡 후보로서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의 대안으로서 떠올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전에 있었던 뭐 박정희 동상 건립 뭐 이런 문제랑 다 합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견제구 뭐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겉으로 무슨 표현하고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되는 거는 썩 내키지 않는다 이 뜻인 겁니까? 그건 그러면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 특별한 뭐 전략이란 대안, 뾰족한 대안 없이 예. 셀카만 찍으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나는 지금 100일밖에 안 됐는데 정권 심판은 내가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신 거죠. 김광삼 변호사. 아니 셀카 찍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셀카는 국민과 소통이에요. 예. 그리고 셀카를 찍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셀카 찍지 말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걸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요. 지금 말을 하긴 좋죠. 진심으로 대하라는 얘기. 진심을 서로 다른 뜻의 진심을 두 가지 100번 옳은 얘기죠. 예. 이거 정치 구단 아닙니까? 예. 그럼 본인이 옛날에 정치할 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예. 뭘 어떻게 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죠.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뭐 셀카쇼 하지 마라. 진심으로 대해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번에 어떤 총선에서 승리를 할지 이런 걸 원한다고 한다면 예. 본인이 진심으로 이 얘기를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해주고 한동훈 국민의힘한테 비대위원장한테 해주고. 진심을 갖고 얘기하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진심으로 좀 얘기를 해라. 그렇죠. 윤 대통령한테 진심을 좀 보이면서 그럼 얘기를 지금 해야죠. 저 글은 진심이 아닌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저건 그냥 뭐 평론가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가는 곳, 지역 유세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그리고 특히나 야당을 겨냥해서 굉장한 날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어떤 메시지나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더 낼 게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 플러스 예. 약간 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분들이 200석 하면은 개헌저지선 무너져가지고 예. 우리 헌법에서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 오. 한미동맹 사라지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점점 높아지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경제 이론에 보면은 손실회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사람이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은 것에 대한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오. 그게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면은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경제 이론에서는 이제 그게 막 가족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 타겟해서 소구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헌법 전문에서 사라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시장 경제가 무너질 수 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와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겠느냐. 지지층을 지지층을 향해서 굉장히 결집하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예. 2조 심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합해서 200석을 하게 될 경우 우리의 질서는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렇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줘야 지금 합리적인 중도도 얘기합니다. 그래, 정권 심판론이 맞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들고 있는 회초리가 정말 깨끗한 회초리인가? 조국과 이재명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윤 정부를 때리면은
당장은 이게 시원할 수 있겠으나 이 회초리가 나중에 국민들도 때리는 회초리가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정확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파고들면서 중도층 결집과 지금 지지층에 대한 단합을 더 호소하는 거죠. 이 선거는 기세 싸움인데 마지막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담대한 메시지를 좀 던져라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담대한 메시지라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예. 너무 지금 지역적인 게 국한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자 그럼 이게 추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뺏어야 되는 데는 구체적으로 가야지 어떤 담대한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후위를 도모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담대한 메시지는 후위를 도모할 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절박하게 말하자면 당장 지금 한두 석이 아까운 이 승부처에서 예. 담대한 메시지가 통합니까? 하나라도 뺏어가고 하나라도 또 우리가 상쇄하는 게 지금 큰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자, 분위기를 보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와 오늘 뭔가 살짝 이 입장이 바뀌는 듯한 말을 했는데 그것도 분명히 뭔가 안간힘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약간 속으로 혀를 차면서 아마도요, 내가 선거 이끌었으면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쓴소리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카 좀 그만 찍어라. 이런 얘기를 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국 대표 서로를 향해서 말과 글로 비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좀 핵심만 좀 추렸습니다. 들어보시죠.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종석입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고 처음 나왔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 내 겁니까? 부산이 조국 내 겁니까?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감옥 가야 되고, 자,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조국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 가게 갈 것 같은데 감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 저는 이분 그럴 것 같아요. 전에 정경심 씨가 그랬다시피 영치금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습니다. 억대 영치금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뭔가 야구 얘기로 특히 이제 부산과 관련된 야구 얘기로 뭔가 서로 설전을 보이더니 좀 뭐 감옥에 가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그게 아니고 영치금이고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이렇게 대화가 그중에 이런 대화들이 오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구 얘기를 했었어요. 1992년 롯데 야구 우승시킨 염종석처럼 저도 소진될 것이다. 당시에 뭐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난데없지 롯데 자이언츠 팬 참칭이다. 칵세리만. 이거 부산 사투리인가요 지금? 부산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 내 건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지금요. 박찬환 교수님. 조국 대표가 한 칵세리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슨 의미로 이걸 한 거예요? 일단 뭐 우리 이제 서울말로 하면은 예. 확 한 대 때려버릴까 뭐 이런 이제 뜻이 표준말로 되겠죠. 바꾸면 네. 한 대 딱 때려버릴까 그 뜻입니까? 네, 그런 뜻인 그렇게 것 받아친 같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게 뜨는데 지금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넘어서 부산에서 소위 조국 신드롬이 일고 있거든요. 진짜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라고. 비례정당 그런 지지율상으로 보면 좀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의 민주연합보다 더 높은 예. 지지율을 이 부산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기부터 이 롯데 팬심에 기댄 이 선거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유니폼 입고 응원한 것도 그렇죠. 사진이 공개가 되고 그랬었군요. 뭐 자기 힘들었을 때 롯데 예. 사직구장에 갔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보면 티셔츠에 1992년 뭐 이런 게 써 있는 티셔츠를 입고 나와오기도 했어요, 지금요. 그렇죠. 처음에 부산 가서도 그 얘기를 했고 예. 최근에 이제 소위 조국혁신당과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거세게 이제 부산에 불고 있는데 예. 여기서 또 롯데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이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여권 대표가
그렇게밖에 대응 못하냐.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치는데 예. 그 태풍에서 한다는 게 고작 롯데 팬심 뒤에 숨는 거냐. 확 한 대 때려버릴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예. 당당하게 맞서라. 예.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거 있으면 못했다고 그래야지. 예. 왜 롯데 팬심 뒤에 숨느냐. 이렇게 조국 대표가 이제 한마디를 날린 거죠. 그리고 보니까 또 감옥에 가면 조국 대표가 운동한다 그러는데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이 아니라 뭐 영치금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것도 좀 서로를 좀 파고 드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대화를 두고 보면 예.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법무부 예. 장관 시절에 야당과 설전을 벌일 때 예. 이런 설전을 주고 받았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설전에 뭐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당시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한동훈 책임만 키워줬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지금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어떤 그 비리 예. 또는 문제점 이거를 유권자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유권자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태풍이 부는 것은 정권 심판론의 하나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린다고 정권 심판론이 사그라들까?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조국 대표의 체급을 더 키워주는 그런 논쟁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최수영 의원님요. 일단 감옥 얘기를 통해서 뭐 구체적인 운동 방법 스쿼트까지 얘기하면서 뭐 운동을 하겠다라는 걸 밝힌 조국 대표가 그걸 받아치면서 가서 무슨 영치금이나 챙기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받아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단 이 설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설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조국혁신당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예. 한동훈 위원장은 무시 전략으로 택했습니다. 아예 그냥 무시하고 신경 가자. 안 썼다? 내 상대는 이재명이다 하고 이제 이재명 한 명만 때렸죠. 집요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조국 현상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은 조국혁신당의 상승 추세가 박찬호 교수님 태풍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 수준으로 가고 있기 예. 때문에 현실적인 위협이 된 사안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거 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조 동맹으로 얘기해서 2조 방탄, 그래서 2조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거의 같은 그렇죠. 상황이니까 같이 심판해 달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방탄 동맹일 수도 예.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현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분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거냐라고 이제 둘을 싸잡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기에는 조국이라는 지금 신당이 너무 급격히 웃자라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의 전선이 지금 두 개가 생긴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싸잡아서 방탄동맹, 그다음에 예. 이게 방탄정당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 이제 감옥 가게 되면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못한 운동 좀 하겠다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뭐 구치소가 체력 단련장이냐.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감옥이라고 교도소라 하는 거는 교화를 위한 하나의 그 반성의 공간이지. 예. 여기서 본인이 마치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능멸하듯이 그래 나는 거기 보내주면 열심히 운동하다 나올게. 체력 단련하다 나올게.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그 부인도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 많이 땡겼었으니 당신도 들어가면 영치금 장사에서 나올 거 아니야. 라고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서로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에서 메시지와 슬로건은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띠거든요. 예. 누가 더 구체적이고 누가 더 집요한가인데 지금 이 상황 8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사실 진흙탕 공방은 사실 이렇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2조 심판에 대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안고 있다고 지금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껌껌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응을 보이면은 결국에는 조국 대표의 책임만 키워준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묶어서라도 최소한 프레이밍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조 대표의 지금 약진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견제하는 거죠. 여당으로선 딱히 지금 어떤 카드가 그렇죠. 마땅치 않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위를 좀 높여가면서 중도층이 당신들의 큰 가치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찍으면은 예. 그 위기감을 저는 북돋는 것 외에는 지금 큰 뾰족한 수가 캠페인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그리고 여기에 조국 대표 얘기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한번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전날에도 예정된 재판은 참석하십니까? 김광선 변호사. 일단 본인이 재판에 자꾸 출석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비판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전에 재판 출석에 비해서는 굉장히 온건하고 공손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동시에 갑자기 90도 인사를 합니다. 물론 기자들이 질문하고 나서 끝에서 하는데 그 90도 인사의 대상이 언론인지 국민인지 재판부인지 모르겠지만 90도 인사래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미지죠. 이미지요. 네, 이제 본인이요 재판 출석할 때마다 지금 저 자리가 그 중앙지법 서관이거든요. 예. 거기는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바리케이드가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항상 오는 건데. 자주 오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쭉 보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마다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답하지 않습니다. 별 얘기를 안 해요. 프리패스 하죠.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은 기자들 질문도 좀 받고요. 예.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전에는 본인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좀 급했죠. 내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썼고 또 재판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민주당 대표로서 또 여러 가지 선거 유세랄지 이런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측면도 있고 굉장히 다급한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의 어떤 향배 자체가 총선의 약간 판세. 그렇죠. 판세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내가 재판을 선거 전날 나가도 이제는 문제 없겠다. 근데 본인이 선거 집중을 못해서 안타깝다 그랬는데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누가 기자하고 얘기하고 나서 90도 저런 사람이 이제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총선 관련 상황이 다 드러난 모습이 그렇죠. 전부 아니냐. 굉장히 이제 이겁니까? 고무돼 있는데 이때 좀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겸손하고 여유 있게 이제 뭐 재판도 마찬가지고 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일단 판세의 변화에 대한 감지가 됐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선홍 전 행정관. 저도 약간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면은요, 예. 발언 수위가 과거에 초기에 이제 막 재판이랑 몰려가지고 예. 현장 유세할 때보다도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고 정제된 수위가 좀 낮아지고 네. 약간 정제된 뭐랄까요? 표현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날서지 않은 표현이 주로 나온다. 예, 표현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어투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어느 때는 현장 유세에서 뭐 원고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드립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아예 준비해서 간 네. 말만 읽는다. 예, 그런 장면들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선거 국면에서 뭐 사소한 말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선거 판세가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뭐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 모드인데 그렇다면 관리 모드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수위가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내려가고 있다. 뭐 시소처럼 이렇게 역방향으로 서로 가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뭐 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쓰레기라는 말을 뭐 14번 사용했거든요.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은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켜서라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1대1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최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또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 다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뭐 발언들, 뭐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들을 소환하면서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것이 그런 와중에 그런 게 이제 전략적으로는 뭐 합리적인데 예. 조국 대표까지 왜 이렇게 같이 공격할까? 조국 대표는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굳이 지금 체급 올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뭐 야당 의원들이랑 계속 이제 말꼬리 잡고 이제 싸우는 걸 보면은 예. 그냥 이제 누구 한마디에 앉으려는 그런 성향이 약간 좀 나온 것이다. 근데 이게 뭐 그 선거 국면에서는 별로 이제 그 깔끔하지 못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성준한테 추가로 질문드리면 사실은 오늘도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서 선거에 집중할 수 없다, 안타깝다, 약간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는데
사실 재판 일정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다 예고돼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는 그리고 검찰 탓을 하면서 또 안타깝고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하다는 표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지층 바라보고 이게 이제 뭐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재판부는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일정 잡은 건 재판부인데 재판부를 향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지 검찰 측만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지난번에도 연기해달라고 하고 불출석하려고 했을 때 검찰 측에서 뭐 계속 이제 어필을 했잖아요, 재판부한테.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는 검찰 측에서 만든 그림에 본인이 계속 이제 본인과 야당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뭐 계속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0도로 재판장에 출석하기 전에 인사하는 모습. 과거에는 보기가 좀 어려웠던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각 당의 대표들 얘기를 쭉 좀 같이 엮어서 좀 해봤습니다.